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뉴스인 현장의 김경훈입니다. 최근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살펴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경유값 인상이 거론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고 비판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먼저 김정순 기자,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그동안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는 제외됐습니다.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황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박성민 기자, 미세먼지 위험도가 얼마나 큰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흙먼지인 황사와 달리 화석연료 연소나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물질 등으로 구성됩니다. 입자직경이 머리카락 굵기의 6분의 1에 불과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증상 등이 발생하는 등 폐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가 참 위험하군요. 네. 김정순 기자. 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에서 5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 29%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공장과 사업장에서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 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슈가 됐죠? 박성민 기자.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3월부터 4월까지 높고 5월이면 잦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월에도 미세먼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경유차와 작년에 문제를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파장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으로 내놓은 팩트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입방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겠다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3년 앞당겨 2021년에 조기 달성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지만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 현재 수준인 입방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성민 기자. 정부가 특별 대책으로 내놓은 세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송 분야인데요. 2005년 이전 출시된 22만 대의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3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된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유버스는 모두 친환경 CNG 버스로 교체하고 경유차에 붙었던 각종 혜택도 사실상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팩트가 있군요. 예, 김정순 기자,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고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20곳이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덜 오는 LNG 발전이 된다 해도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국민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국민 부담이 되는군요. 네, 이번에는 박성민 기자. 국민들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화구이 업소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되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화구이 업주들로부터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물론 공장이나 다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정순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는 미세먼지 수준을 10년 안에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 유입 원인이 중국인데요. 앞으로 30년 넘게 공장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영향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중국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깊이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써왔는데요.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성민 기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국민들은 연비가 좋고 가격이 싼 경유차를 이용하고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줘서 국민들이 경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대책으로 경유차가 문제가 되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나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보니 나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김정순 기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때는 자동차 10년 타기 같은 운동을 벌이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노후 차량을 수도권에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전개할 요량입니다. 네. 아직 서민들은 여전히 10년이나 20년 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서민들이 발휘되어준 차를 빼앗고 어떤 보상을 해주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처 간의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기자. 국토해양부가 경유택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택시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택시 연료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는 경유택시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차량을 경유택시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한 건도 없는데 폐지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김정규 기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경유택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유로6 기준을 적용하는 경유택시를 연간 10,000대에 한해 화물차나 버스 수준인 리터당 약 345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함이고 유류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경유택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도 좋겠죠. 예, 주변 상황도 만만치가 않고요. 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 회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좀 시큰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반적으로 큰 반응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산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확대 방침 등에 대해서는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산차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 디젤에 비해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큰 만큼 경유값 인상 등이 빠진 이번 대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국내차 업체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디젤 차량의 비중이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경유가 인상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여파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더 이상 미세먼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사가 국한됐던 그동안의 고민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들은 경유값 인상 반발 여론에 부딪혀 이번에도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 전반과 민생까지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맑은 물과 공기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하죠.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와 지역 출입 제한이 대책이라면 국민들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하는 서민들의 발목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뉴스인 현장 김경훈, 박성민, 김정순 함께 해봤습니다.